막상 해보니 그러니까 레스토랑 창업은 권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당국 선생입니다. 이번에 누구나 한 번쯤 꿈꾸는 창업, 그 창업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게 많으실 것 같아서 술로 돈 버는 사람들, 특히 약간 F&B나 이런 주류업계에 일하시는 제 지인분들을 좀 소개해드리면서 이런 노하우들을 좀 들어보고 많은 분들이 함께 이런 지식을 접하면서 더욱더 성공적인 창업을 하실 수 있게 좀 조언을 드리고 노하우를 전해드리고자 이렇게 이번 컨텐츠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촬영지는요, 남산 와이너리라고 경리단길에 위치한 포르투갈 전문 와인바에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남산 와이너리 대표님께서 나와주셔서 레스토랑 창업 전 뭐 이런 노하우나 이런 자신만의 경험들을 공유해 주시는 그런 컨텐츠를 촬영하고자 합니다. 일단 남산 와이너리 대표님을 한번 소개해 드리면요, 대표님은 남산 와이너리라는 와인바를 운영하고 계시고, 그리고 와인샵이나 와인 수입사도 함께 운영하고 계신 대표님이십니다. 오늘 한번 만나 뵈면서 한번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대표님 소개부터 먼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포르투갈 와인과 음식을 주제로 용산구 경리단길에서 포르투갈 레스토랑 겸 와인바를 운영하고 있는 권태현이라고 합니다. 와. 일단 대표님과 콘텐츠는 두 가지로 좀 일단 기획을 하고 있어요. 창업 전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 그 다음 콘텐츠는 창업 후 대표님의 경험을 좀 나누는 콘텐츠를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그럼 대표님께서는 창업은 언제 하셨고 몇 년 정도 되셨는지 좀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저는 2016년 3월에 2016년 이곳을 3월. 오픈을 했고요. 지금 5년이 조금 넘어갔습니다. 특히 여기를 보면 되게 인테리어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신 느낌도 들어요. 그래서 뭐 전 직장이나 이런 게 좀 인테리어에 좀 연관이 있으셨는지도 궁금할 정도였는데, 그럼 이 사업을 하시기 전에는 어떤 커리어를 가지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신세계 백화점의 재무 쪽에서 만 6년 정도 그걸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F&B 쪽은 전혀 모르고 뭐 인테리어 분야에도 큰 지식이나 뭐 경험이 없는 상태로 시작을 했어요. 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전 직장에서는 재무 쪽이셨는데 왜 창업을 좀 결정하시게 되셨어요? 창업을 하게 된 이유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저만의 이제 사업을 하고 싶었었어요. 결정적인 좀 계기가 된 부분은 제가 2015년 정도였었던 것 같아요. 제 업무차 런던 쪽에 출장을 갔다가 회사에 좀 양해를 구해서 제가 뭐 휴가를 못 갔다 왔으니 휴가를 붙여서 여행을 하고 오겠다. 한 게 뭐 이제 스페인하고 포르투갈 쪽 여행을 하게 됐어요. 여행을 하다가 곳에서 굉장히 뭔가 좀 끌림을 많이 받았었고,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끌었군요. 네. 여행이 이 사업을 목적에 둔 여행에서 이제 포르투갈과 스페인을 방문하게 되었었고요. 처음에는 이제 시작을 했을 때는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의 느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이베리아의 컨셉이었었어요. 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좀 포르투갈로 많이 끌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이제 포르투갈 60%, 70%, 80% 가다가 이제 거의 지금은 거의 100% 포르투갈 위주로 사업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럼 대표님이 이런 포르투갈로 딱 포지셔닝을 하시는 게 되게 많은 사람들이 남산 와이너리를 약간 기억하게 해주는 그런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네. 많고 많은 창업 아이템이 있잖아요. 네. 근데 포르투갈로 좋아하셨다고 하니 뭐 포르투갈 뭐 여행 관광지 이런 거 소개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고, 뭐 포르투갈 그냥 와인만 수입하셨을 수도 있으실 텐데 왜 레스토랑을 처음에 딱 고르셨는지 되게 궁금해요. 여러 가지 아마 이유가 있었을 텐데, 일단 개인적으로 좀 술을 좋아했었고요. 네, 역시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 이제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었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사실 쉬워 보였어요. 이런 바라던가 이런 뭐 다른 사업에 비해서 쉽지 않았을까. 그리고 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장벽이 낮은 산업이었고, 거기에다가 뭔가 이런 감정적인 끌림이 결합돼서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막상 해보시니까 쉽진 않고 굉장히 어려운. 아까 이런 얘기를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게 좀 컸어요. 술 하나도 모르고 요즘 되게 와인 유행하니까 와인바나 차려보면 쉽겠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이런 정보를 좀 직접적으로 나누고 싶은 게 좀 커요, 저도. 네. 그래서 하셨군요. 그러면 이름은 왜
많고 많은 이름 중에 왜 남산 와이너리로 지게 되셨는지도. 처음에 오픈하기 전에 저희 이제 건축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전체적으로 네이밍을 할 때 일단 지역적인 요소가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역 요소. 상권을 염두에 뒀던 것 같고 또 업종을 또 명시를 해놓은 거예요. 이제 이거 되게 그래서 꿀팁이네요. 네, 어떻게 보면 남산이라는 단어가 주는 어감이 좋죠. 되게 귀여운 느낌도 있고. 남산 돈가스? 네, 그럼 나중에 이제 술도 만드시나요? 네, 제 목표는 네, 한국에서 멋진 와인을 만드는 게 남산 밑에서 하시는 장기적인. 네. 아 좋을 것 같아요. 네. 대표님께서 뭔가 이렇게 창업을 실제로 하실 때 이런 규모를 갖추려면 자본금은 어느 정도로 시작하셨고 뭔가 이용하신 대출이나 제도가 또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전체적으로 한 3억 정도 들어갔고요. 근데 그 중에 보증금이 1억이에요. 여기 권리금이 있었나요? 여기는 처음에 주택이었어요. 와 그래서 권리금은 없었고요. 대신에 공사를 다 해야 했죠. 이제 기존에 있는 벽체들을 다 부수고, 인테리어비가 비쌌겠네요. 네, 구조 보강도 다시 해야 됐고, 네. 주택을 상가로 전환할 때는 항상 기본적인 공사들이 꼭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구조 보강이라던가 정화조 같은 것도 이제 다시 준설을 해야 하고, 또 어쨌든 구조 보강하는 과정에서 이제 구청 쪽에 대수선 허가도 받아야 되고요. 그것도 오래 걸리겠네요. 오래 걸리고 돈도 들고. 네. 그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요즘 주택을 바꿔서 뭐 요즘 핫한 곳들 가보면 이렇게 레스토랑 한 데가 많은데 네. 그냥 주택 갔다가 주택 가지고 있으면 그냥 이렇게 인테리어 해가지고 장사해도 되는지 네. 궁금했었는데. 그러니까 주택 같은 경우는 주거용 시설로 되어 있는데 그걸 다시 근린생활시설로 전환해야 되고 근린생활시설. 허가를 받아야 돼요. 네. 근데 이렇게 공격적으로 임하신 게 1억 5천을 투자할 정도로 이 가능성을 보셨다는 건데. 그러니까 그 돈이 크다면 크지만 또 인생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큰 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어쨌든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힘들게 모은 돈들이랑 또 어떻게 보면 직장 다닐 때 이제 대기업이 주는 큰 혜택 중에 하나인 이제 직장인 신용대출. 네, 그걸 이용해서 자본이 많지 않으니까 동업을 네. 또 고민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대표님께서는 약간 동업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해요. 글쎄, 동업은 일단 제 경험을 이제 비추어 봤을 때는 절대 권해드리고 싶진 않고요. 그 대신에 내가 누굴 고용을 해서라든지 뭔가 어떤 자문을 받아서라든지 이런 좀 약간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그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동업은 같이 동업을 하는 사람과의 케미 같은 게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맞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또 막상 또 운영을 하다 보면 안 맞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생길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제 주변에서는 잘 풀어나가는 거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랬군요. 네. 잘 들으셨죠, 여러분? 그 뭐 나중에 제가 뭐 레스토랑을 차린다고 하면 대표님이 그 전문가가 되어주실 거죠, 그러면? 부족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너무 이상적인 얘기보다 뭐 실제로 창업을 해보시니 뭐 힘드셨던 점, 뭐 이런 단점이 있다, 레스토랑 창업에 대한 이런 얘기를 좀 현실적으로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좀 생각나는 것부터 얘기를 좀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좀 뭐 체력적으로 많이 힘든 부분도 있을 거예요. 대부분 이제 또 서서 일을 해야 되고,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저녁에만 운영을 하지만 보통 일반 레스토랑 같은 경우는 뭐 점심 때부터 저녁 시간까지 대부분의 시간을 서 있어야 되고, 서비스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그 영업 시간 직전 혹은 끝나고 나서까지도 사실 계속 일들이 있거든요. 뭐 예약 받고 막 이런. 네, 예약도 받아야 되고 심지어 뭐 청소도 해야 되고 할 것들 워낙 많죠. 코로나 영업 제한 때문에 조금 변경해서 운영을 하고 있긴 한데 지금은 뭐 1시에서 11시 정도까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긴 시간은 아니지만 전에는 보통 한 12시간, 13시간 정도는 거의 계속 서 있었고, 오히려 약간 저는 이런 단점이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뭔가 친구들과의 관계라든지, 그러니까 시간을 주말에 못 내잖아요. 네, 맞아요. 네, 이런 음식점, 뭐 바들이 가장 바쁜 시간은 사실 나의 친구들이 놀 시간들이에요. 그렇죠. 네. 직장인들이 퇴근하고 놀기 시작하면 사실 저는 그때가 가장 바쁜 시간들이어서 모일 수가 없고, 주말 같은 경우도 가장 바쁜 그런 날들이기 때문에 친구를 너무 좋아하면 레스토랑 하기 어렵겠네요. 근데 이러면서 또 옥석 가리기가 좋네요. 좋아하는 사람들만 주변에 남는구나. 근데 그 반면에 또 우리 뭐 국 선생님이나 다른 분들처럼 또 굉장히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게 되더라고요. 전에 이제
회사에 다닐 때랑 또 이제 다른 분들을 만나는데 좀 근데 재밌어요. 재밌고 네, 좋은 분들 워낙 많고 다른 세상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원래 이러신 스타일이셨어요? 창업 전에 뭔가 마음가짐을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울리는지. 일단 레스토랑에 한정되는 게 아니라 모든 창업할 때는 항상 유연해야 되는 것 같아요. 유연. 네, 처음에 좀 고생을 했던 것 같고 지금도 뭐 고집도 강하고 하지만 또 반면 또 내가 이렇게 모든 의사 결정을 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작은 곳이지만 경영자로서 내가 틀렸던 부분은 바로바로 고치고 또 새로운 것들은 바로 또 수용하고 받아들여서 또 손님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유연함, 열려있는 마음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시면 그렇게 하시는 과정에서 막상 해보니 레스토랑 창업은 권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한 2년 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어쨌든 뭐 이렇게 수익이 크게 남는 것도 없고 힘들고 잘 쉬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직장을 그만둔 거에 대해선 후회도 한 적도 꽤 많았었는데 정확히 시점이 기억은 안 나지만 3년 정도 이후부터 일을 굉장히 좀 즐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손님들 앞에 나가는 것도 두려운 부분도 있었었고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긴 한데 일이 주는 보람, 즐거움이 있어서 지금은 오히려 더 굉장히 즐겨요. 손님들과 대화하는 것도 굉장히 재밌고 즐기신다면 네. 뭐 창업을 실제로 고민하고 계신 특히 뭐 레스토랑이나 이런 주류 사업이요. 마지막으로 그럼 구독자분들한테 해주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선배로서 뭐 조언이랄까? 레스토랑 이런 바 음식점업이 어떻게 보면 진입장벽은 굉장히 낮은 건 맞아요. 그만큼 나의 경쟁자는 굉장히 많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또 굉장히 치열하거든요. 또 트렌드도 생각을 많이 트렌드도 그렇죠. 좀 따라봐야 될 거고 굉장히 피곤하고 힘든 일이에요. 힘든 일인데 또 반면에 또 일을 즐기게 되는 순간에서 또 한없이 즐거운 일이기도 하거든요. 너무 쉽게 보진 않았으면 좋겠고요. 준비를 철저히 했으면 네, 철저히 해야 되고 상권 분석 뭐 이런 것들 기술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약간 대표님을 좀 지켜보면 이런 마음가짐이 그러니까 대표님 보고 배우면 될 것 같아요. 뭔가 남의 이야기를 되게 잘 들어주시고 뭐 이렇게 제가 막 대표님 유튜브 촬영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그럼 한번 해보시고 같이 해봐요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도 변화에도 되게 유연하신 것 같고 대표님이 하시는 일 자체를 약간 즐기시니까 계속 확장도 잘해 나가시는 것 같고 이런 걸 느끼거든요. 갖고 계시는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이렇게 좋은 얘기 많이 나눠주셔서 그 창업 전에 실제로 구독자분들이 뭔가 창업을 꿈꾸고 계신다면 되게 도움을 많이 얻으셨을 것 같고요. 뭐 다음 콘텐츠 같은 경우는 창업을 막상 하고 나서 그러니까 실제로 발생되는 그런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한 대표님의 꿀팁들을 좀 공유해 주시는 걸 콘텐츠를 찍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다 말씀해 주셔도 괜찮나요? 아, 그럼요. 그리고 이제 영상 하단에 첨부한 메일 주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만약에 이렇게 창업을 실제로 고민을 하고 계신 구독자분들이 계시면 뭐 창업을 실제로 하시려는 위치라든지 뭐 사연이라든지 뭐 질문 사항들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뭐 대표님과 제가 순차적으로 뭐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인사는 제가 그럼 또 뵐게요 하면은 대표님 같이 이렇게 안녕 해주시면 네. 됩니다. 감사합니다. 해보겠습니다. 그럼 또 뵐게요. 안녕.